젊은 분이든지 중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할 거 없이 X가 제일 좋습니다. 네. 가급적 피해서 시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황당하죠. 팔자주는 필요했는데 실명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민의원 대표원장 조성대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평소 생활할 때 네네. 노화를 부르는 그런 음. 습관들이 좀 생활 있을까요? 습관. 네. 제가 항상 첫 번째 안내해드리는 거,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미간주름이 너무 강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데 여자분들은 미간주름 심하게 있으시면 너무 좀 고생한 느낌?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내는 거나 화내는 거 이런 거 조금 더 조심하셔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팔자가 좋으셔도 너무 자주 웃으시면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근데 이건 좋은 일이라서 제가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에 눈가나 이런 보톡스 관리는 좀 간간히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외선은 확실히 피부 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이거는 잘 쓰시는 게 좋고, 특히 동남아나 이런 데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꼭 잘 좀 바르시라는 거,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습이죠. 피부는 당연히 보습이 중요한데, 근데 단지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보습 제품이 많아서 보습 안 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도리어 너무 남용을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습제, 수분크림이나 로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트러블이 악화되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항노화 시술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제 시술을 주변에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항노화 시술 왜 받아야 되나요? 사실 뭐 받기 싫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그 예쁜 옷이나 예쁜 가방 사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치품? 그런 느낌? 뭐 기분 전환? 아무래도 예뻐 보이면은 당연히 기분 좋아지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술 비용이 워낙 고가도 많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비용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 관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운동은 항상 기본 베이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피부과 오셔서 시술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뭐 수영하고 평소에 많이 걸으시고 뭐 등산하시고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죠. 30대부터 50대, 네. 60대까지 그 네. 연령대별로 좀 추천을 해주실 만한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고 딱 한 그러면? 가지. 딱 한 가지를 추천드리면은 의외로 돈이 제일 저렴한 보톡스. 사실 요즘 보톡스가 너무 싸거든요. 근데 보톡스가 싼 거를 떠나서 효과 면에서 제일 좋다라는 거. 젊은 분이든지 중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할 거 없이 보톡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항상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표정 근육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쓰면서 우리 이렇게 종이가 구겨지듯이 반복적으로 쓰면 아무래도 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보톡스는 그런 근육의 힘을 떨어뜨려 줍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로봇처럼 안 움직이게 되면 싫어하겠죠. 얼마 전에도 그 이효리 그 배우분 제가 인터뷰한 거 봤었는데, 자기는 보톡스 맞고 표정 주름이 하나도 안 지워져서 다시는 보톡스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인조인간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근육의 힘이 100이다 그러면 그걸 뭐 한 50 정도 아니면 30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그 고객들마다 니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적당히 줄여주면은 꽤 재미가 있죠. 한마디로 젊은 친구들은 노화가 되는 예방의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고, 이미 주름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보톡스가 또 제가 여담이긴 한데 한국이 제일 쌀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싼 나라가 아닌가. 너무 좋죠. 이런 거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잘하는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잘하는 의사한테. 왜냐면 그 이효리 그분처럼 너무 나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했는데 완전히 인조인간 만들어버리면 너무 속상하죠. 다행인 건 보톡스는 뭐 길어봐야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큰 장점이죠. 보톡스는 근데 이런 질문을 가끔 제가 받거든요. 내성 생기지 않느냐. 요즘에 내성 갖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아예 효과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성에 적은 보톡스로 맞으시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 싶고, 오리지널은 독일제 제우민, 그 멀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멀즈라는 회사에서 그 울세라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울세라하고 제오민 보톡스가 같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명품끼리 만나요. 그래서 그 제오민, 그게 내성이 제일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 제품 중에서는 메디톡스사의 코어톡스, 이게 좀 내성이 적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하여간 보톡스 맞을 때 요거는 좀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병원을 가리는 방법이, 기준이 있을까요? 와, 그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저는 그 고객분, 환자분, 그분하고 원장님하고 잘 맞는 궁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각양각색이라서 시술을 잘하지만 또 너무 비싸게 되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나는 또 돈이 적당히 있는데 너무 또 싼 병원을 또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니즈나 이런 게 있어서 궁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병원의 그런 것보다는 시술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시술은 좀 조심해라,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포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환자 차트가 11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도 프로포폴을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뭐 하는 건지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시술 받을 때 뭐 울세라라든지 뭐 써마지라든지 이런 통증 문제 때문에 한번 수면 마취를 하는 거죠.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프로포폴은 엄연히 마약류에 속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서 시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에서 그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된 큰 계기가 황당하게도 옥시콘틴이라는 원래 합법적인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진통제가 마약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FDA에서 나중에 이제 허가를 취소해 버렸죠. 근데 기존에 중독된 사람, 옥시콘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 약을 갖다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 마약류 시장에 많이 엄청나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프로포폴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시술 받으시라는 거, 이건 하나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 번호만 11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술을 하겠어요. 근데도 프로포폴 안 쓰고 거의 다 시술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거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위험성은 분명히 알고 하시라는 거. 딴 거보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필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안 한 지가 한 7, 8년 됐을까요? 되게 하여간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게 됐던 계기가, 이런 이상한 괴담 마냥 무슨 실명한 사람이 뭐 30명이 넘었다, 필러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 친 적은 없었지만 그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필러 시술을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팔자주름 필러, 황당하죠. 팔자주름 필러였는데 실명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팔자주름 혈관이 눈에 있는 동맥 혈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필러, 그 다음에 미간, 이마 필러 했는데 황당하게도 얘네들도 결국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동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건드리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눈하고 상관없는 뭐 미간이라든지 이마, 그 다음에 뭐 팔자, 그 다음에 코,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 최소한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좋은 병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상담실장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실장들을 여러 명 쓰긴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마지막 컨펌을 제가 준단 말이에요. 의사를 안 보고 너무 상담실장만 딱 한 다음에 그냥 막 시술 받고 이러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실장인 친구들은 대부분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 필요 없는데 막 괜히 막 매출 올리려고 막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뭐 딴 걸로 돌려드리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환자분들 상담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처음에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 미용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주머니 사정 내에서 그냥 즐기시면서 하면 되거든요. 무리해서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 상담할 때 자주 합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하여간 너무 상담실장들한테 좀 뛰어다니는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그런 것 좀 유념하시면서 피부과를 다니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어디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네. 많이 아시는데 필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근데 그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들 시술할 때도 많이들 하시고 많아요.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원장님은 그걸 안 쓰고도 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토가 안 아프게 예뻐지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아프게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이제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여간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뭐 마취 연고 정도만 가지고도 대부분 뭐 울세라나 써마지 뭐 다 다른 병원에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 미리 좀 그 케어하고 가면 좋을 만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팁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홈케어, 레이저 시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홈케어를 미리 하고 온다. 이런 건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보습 관리 잘 하고 이런 거 하시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도리어 레이저 시술 후에 후 관리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긴 하죠. 절대 시술 받으면 안 되는 유형, 피부 유형이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사실 절대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해서 좋은 피부 시술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맞춰야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오답이 나와버리면 이제 보통 이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확률을 좀 줄여야죠. 그게 맞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했을 때 이제 고생하시는 게 되게 마르신 분이 뭐 불폐임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6개월, 1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신 분들도 울세라를 적당하게 잘하면은, 디자인만 잘해서 잘하면은 되게 만족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심해서 잘해야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루비레이저라고 하는 색소 치료할 때 되게 유명한 시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 지는 시술. 뭐 꼭 루비레이저 아니더라도 뭐 IPL도 있고, 그다음에 뭐 XLV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젠틀맥스 같은 이런 딱지 지는 시술이 있는데, 딱지 지는 시술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딱지가 져서 떨어지는 건 보통 길어봐야 1, 2주면 끝나는데,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까맣게 그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의학적으로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색소 침착 문제가 생기시면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씩도 가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갖다가 과연 이 사람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런 걸 갖다가 결정하는 게 결국 이제 원장님들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걸 미리 사전에 이런 고생도 감수하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피부 쪽은 사실 성형수술처럼 한 번에 딱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 얼굴 자주 보시다 보면 그냥 예뻐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뭐 꽝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너무 고생하실 수도 있고 몸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자주 이렇게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한테 맞춰서 예뻐지실 수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